예전에 영상에서 병원 가고 정신과 약 먹고 이런 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댓글에서 정신과 약 먹는 거 부작용 때문에 고생을 하셨다는 분들도 계시고, 또 아직 약을 먹어본 적은 없지만 그 부작용이 조금 걱정된다는 분들이 계셔서, 그냥 이제 제가 겪었던 부작용들, 그 중에서 잠깐 겪고 지나갔던 것들도 있고 아직까지 겪고 있는 것들도 있는데요. 그 좀 다양한 부작용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작용들은 조금 가볍게 봐주시면 괜찮을 것 같고, 우리가 정신과 약의 부작용이라고 하면은 나오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아니고 이런 부작용도 있구나라고 생각하실 만한 그런 부작용들입니다. 가볍게 재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가려움증이에요. 발진. 피부가 빨갛게 발진이 일어나고 되게 가려웠었어요. 댓글에서도 가려움증 겪었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랬어요. 제가 약을 처음 먹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목덜미가 빨개지고 엄청 가려워지는 거예요. 이게 오래 가지는 않았고 며칠 정도 고생을 했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이 부작용 같은 경우는 저는 이거를 경험했을 때 걱정되고 당황스럽기보다는 신기하다 좀 이랬던 게 컸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이거를 제가 원래 지식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긴가민가 하던 걸 직접 피부로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호르몬이 만들어지는 장소가 우리 뇌뿐만이 아니라 피부에서도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흥미로운 지점이, 우리 뇌에서는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 호르몬들 있잖아요. 뭐 엔돌핀이나 세로토닌 같은 것들이 피부에서는 가려움이나 발진을 유발하기도 한다는 보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 얘기를 들었을 때는 막연하게 신기하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걸 직접 겪으니까 대박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모르는 상황에서는 약을 먹었는데 갑자기 피부에 막 발진이 생기고 가려워지고 이러면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정신과 약을 먹다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너무 놀라지 마세요. 제가 살면서 변비라는 걸 겪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어떤 느낌인지도 모르고 그게 어떤 거인지도 전혀 모르고 살았어요. 제가 많이 긴장을 해서 배탈이 난 적은 종종 있어도 변비라는 거는 뭔지 아예 모르고 살았었는데, 어느 날 병원을 바꿨는데 선생님이 제가 기존에 먹던 약은 좀 오래된 약이니까 새로운 약을 주겠다, 새롭게 만들어진 그런 약을 주겠다라고 하셔서 흔쾌히 받아왔어요. 근데 그 약을 먹고 한 며칠쯤 지나니까 뭔가 이게 이상한 거예요. 아, 혹시 이게 변비인가? 그래서 주변에 이제 변비를 많이 겪어본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맞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경험은 정말 처음이었어요. 저는 제가 정신과 약을 먹고 겪었던 그 어떤 부작용 중에서도 제일 저를 성가시게 했던, 그러니까 제가 견딜 수가 없었던 부작용이 이거였고, 그 기분이 너무너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병원 가서 선생님한테 이런 문제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선생님이 그래도 이게 더 좋은 약이라고 몇 번 더 먹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더 먹었는데 여전히 나아지질 않아서 그냥 그 병원을 이렇게 살짝 멀리하고 다른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세 번째는 갑자기 이렇게 잠이 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정신과 약을 먹으면 흔히들 얘기하는 그 뭔가 이렇게 멍해진다거나 이런 부작용이랑은 전혀 다르고요. 마치 수면제를 먹은 것처럼 약을 먹고서 30분을 채 못 버텼었어요. 이게 도파민이랑 관련된 약이었는데, 이 약이 이제 긴장을 많이 낮춰주는 목적으로 선생님이 처방을 해주셨다고 하셨어요. 근데 부작용이라고는 하지만 저한테는 꽤나 도움이 됐던 게, 그래서 제가 이 약을 약간 수면제처럼 먹었었거든요. 그래서 밤에 다 씻고 이제 자기 전에 그 약을 먹고 이제 누워서 놀다 보면은 언제 잠들었는지 모르게 이렇게 까무룩 잠이 들어 있어요. 그리고 아침에 멀쩡하게 일어나고. 근데 이게 일반적인 경우에는 되게 장점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 일 외에도 밤에 집에 와서 해야 되는 일들이 좀 많은 편이었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또 약을 걸 수도 없고, 약을 먹으면은 밤에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었고요. 이 약에 대해서 또 재미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선생님한테 가서 약을 먹었더니 바로 잠이 오더라, 진짜 기절하듯이 잠이 든다라고 말씀드렸더니 선생님이
그럴 수 있다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똑같은 약을 먹고서 잠이 깨는 분들이 계시대요. 그러니까 이 약이 머리에 이렇게 긴장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긴장이 너무 높아서 그 밤에 누워서도 계속 뭐 생각하고 걱정하고 하느라고 잠을 못 자서 수면 부족이 굉장히 누적된 상태였고, 그래서 약을 먹고 일시적으로 긴장이 완화되니까 이제 이렇게 기절하듯이 잠이 들었던 거고, 어떤 분들은 이 과도한 긴장과 스트레스가 무기력으로 연결이 돼서 낮이고 밤이고 시도 때도 없이 이렇게 무기력하게 누워서 잠드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이 약을 먹으면 정상적인 사고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돼서 오히려 멍한 상태에서 잠에서 깨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도 하셨어요. 그 약은 이제 더는 안 먹고 그 약이랑 약간 비슷한 계통의 다른 약을 지금 먹고 있는데, 이 약 같은 경우는 먹는다고 잠이 오거나 그러는 거는 전혀 없고요. 대신에 저는 지금 이 약을 약간 저의 어떤 무기력한, 내가 뭔가를 할 수 없는 상황을 좀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목적으로 먹고 있어요. 정말 신기한데 좀 이렇게 정신없고 막 귀찮고 이래가지고 약을 한 며칠만 걸으면 바로 이제 몸이 이렇게 녹아내려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들고, 아침에 간신히 일어나도 책상 앞에 앉아서 일을 하려고 하면 뭐 어떻게 일이 손에 안 잡히는 거예요. 이거를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되게 힘들게 막 이렇게 하다가 그 약을 먹기 시작하면은 금방 이제 아침에 빨딱빨딱 일어나주고, 그 다음에 메일이나 뭐 이런 거 일할 거 있으면은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거든요. 지금은 그 약을 그렇게 먹고 있습니다. 되게 신기하죠. 네 번째는 체온이랑 땀 같은 어떤 체질의 변화예요. 저는 원래 몸이 굉장히 찼어요. 그래서 몸이 많이 차서 뭐 한겨울에는 손발 차가운 거는 물론이거니와 몸에 땀도 많이 없었고, 그리고 열 같은 거를 많이 느끼질 못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막 갱년기에 몸에 열이 오른다 뭐 이러거나 아니면 체질적으로 몸이 뜨거운 사람들을 보면서 체온은 똑같은데 왜 열이 나는 걸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건 언제부터 무슨 약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언제부터 체질이 확 바뀐 거예요. 어느 병원을 옮기고 나서인데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수면 바지를 입고 잠을 자잖아요. 그러면 일단 잠결에 더워서 바지를 벗어요. 아니면 바지를 안 벗고 이제 그냥 계속 자다가 깨면 다리에 진짜 땀이 축축할 정도로, 바지가 흥건히 젖을 정도로 땀이 엄청 많이 나 있었어요. 그러면서 몸에서 열이 되게 많이 나는 거죠. 이게 한 번 그렇게 체질이 바뀌고 나니까 지금은 내내 그냥 계속 그렇게 몸에서 열이 나요. 그래서 막 갱년기 엄마들처럼 계속 막 뭔가 이렇게 열이 나가지고 힘들어하고, 그래서 올 여름에는 냉감 패드라는 걸 샀거든요. 되게 엄청 좋은 거예요. 이불이 되게 시원해요. 누우면 딱 시원한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 몸이 이제 체온이 뜨겁다 보니까 누워있으면은 제가 누워있는 자리가 조금 지나면 여기가 되게 뜨거워져요. 그럼 옆으로 딱 굴러서 시원한 데로 옮기고, 여기가 또 뜨거워지면은 굴렀다가 해서 밤새도록 이렇게 떼굴떼굴 구르면서 잠을 자게 되더라고요. 땀은 예전에 나는 것보다는 좀 많이 난 것 같은데, 그래도 그 전에 막 바지가 축축하게 젖을 정도로 땀을 나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제가 여름에는 바지를 거의 안 입고 있어서 아직은 잘 모르겠고, 올 겨울에 이제 바지 입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려고요. 그렇게 막 체온이 확 올라가고 막 땀이 엄청 많이 나고 이런 부작용도 있습니다. 이것도 좀 살기가 빡세지긴 했는데, 그래도 뭐 약 안 먹는 것보다는 약 먹고 더운 게 나아요. 다섯 번째는, 이건 되게 신기한 경험이어서 뭐라고 얘기를 하기도 좀 어려운데,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회사에서 어느 날 이렇게 일을 하는데 몸을 이제 책상에 딱 붙이고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제 시야에는 이제 모니터랑 책상만 나오고 그 밑에 있는 이제 제 하반신은 안 보이죠, 제 시야에는. 근데 어느 순간 내 눈에 내 하반신이 안 보인다는 걸 인식한 순간 몸을 인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눈을 감고 이렇게 하고 팔을 벌리고 있으면 그래도 내 팔이 어디 있는지 알잖아요. 내 팔이 어디 있는지 알고 내 다리가 어디 있는지 알고 뭐 이런 것들을 원래 다 아는데, 그때는 뭔가 이 허리 밑으로 몸통이 싹 사라진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이렇게 밑에 보면은 여기에 또 몸이 그냥 멀쩡하게 있고, 몸이 있는 걸 보면 몸이 있구나 느끼게 되는데, 그게 순간 굉장히 좀 공포스러우면서도 재밌었죠. 그래서 이제 막 찾아봤더니 이건 드물기는 한데 실제로 그런 경험을 하는 분들이 계신대요.
그래서 아, 이런 것도 있구나 했어요. 이걸 무슨 자기 인식 감각 뭐 그렇게 부르는 게 있대요. 이게 촉각 수용체랑 뭐 이런 것들이랑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 자세하게 찾아봤던 내용은 나중에 다른 영상에서 기회가 되면 얘기해보는 걸로. 6번째, 이것도 진짜 신기한 경험인데 공포를 못 느끼게 됐어요. 뭐 이렇게 밤에 사람이 무섭고 이런 거는 상관이 없고 그런 건 여전히 무서운데 제가 원래 진짜 개쫄보였어요. 그래서 그 손예진 씨가 나왔던 그 귀신 영화가 있어요. 오싹한 로맨스였나? 그런 영화가 있는데 제가 극장에서 그걸 보다가 원래 귀신 나오기 전에 이렇게 분위기를 조성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 전에 이미 눈을 딱 감고 그냥 안 볼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영화가 기별 없이 이제 귀신을 딱 보여준 적이 있었어요. 그때에서 이제 화면에서 귀신이랑 눈이 마주치고 죽을 뻔하고 그러고서 기숙사에서 막 한 달 넘게 불을 끄고 잠을 못 자고 막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곡성 볼 때도 요만큼도 무서운 거 모르고 봤는데 제가 유일하게 곡성에서 무서워했던 장면이 초반에 그 미친 여자 나오는 장면 있잖아요. 파출소에. 거기서 완전 혼비백산하고 막 심장이 떨어지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귀신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무서워하는데 원래 어느 날 TV에 무슨 괴담회 막 이런 거에서 귀신 나오잖아요. 근데 보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막 예전처럼 막 심장이 철렁해가지고 막 이런 감정 전혀 없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제 얼굴을 하얗게 칠하고 렌즈를 끼고 가운데 이제 까맣게 동공이 있고 얼굴에 이렇게 파랗게 핏줄을 그렸구나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하네. 겁이 없어졌구나. 이게 완전 신기하잖아요. 혹시 이런 경험을 또 하신 분들 계신지 너무 궁금한데 요즘은 조금 이렇게 조금씩 좀 무서워지고 있어요. 혹시나 이런 비슷한 부작용 경험하셨던 분들이 안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저는 의외로 이제 뭐 두통이나 뭐 살이 찌거나 아니면은 뭐 되게 멍해지고 이런 제가 그런 부작용은 겪어본 적이 없지만 저도 그 변비 때문에 약 먹는 거를 완전히 포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나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처음에 몸에 막 열이 오르고 매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바지가 흥건하게 젖어 있으면 좀 무섭기도 하거든요. 불편하기도 너무너무 불편하고 그때는 저도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힘들어서 부작용 때문에 약 드시는 걸 포기하시는 분들의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을 먹어서 얻는 어떤 이익이나 그 약을 통해서 나의 어떤 감정을 정상화하고 나의 상태를 정상화해서 내가 얻는 이익이 훨씬 크니까 이제 부작용과 그 치료 효과 이거 두 개를 저울질을 해봤을 때 이쪽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지금 포기하지 않고 계속 약을 먹고 있는 거고요. 약을 먹고 있는 지금 뭐 이런저런 문제들은 감수를 하고 있습니다. 약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사실은 부작용이 없는 약은 없거든요. 우리가 약을 먹는 이유는 약이 뭐 전혀 부작용이 없고 안전하기 때문에 그 약을 먹는 게 아니라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약이 원래 가지고 있는 어떤 목적하는 바 있죠. 그 치료해야 되는 부분. 거기에 대한 치료 효과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거를 상쇄하지 못하는 정도의 어떤 사소한 부작용은 그냥 우리가 좀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을 좀 그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신과 약 같은 경우도 우리가 정신과 약이 워낙에 막 의존성이 되게 높고 막 정신과 약을 한번 먹기 시작하면 인생이 완전히 망가진다는 얘기를 우리가 종종 듣기 때문에 많이 꺼려지고 약을 먹었다가 순간 뭐가 잘못되면 이렇게 확 겁이 나는 마음이 드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하고 저도 역시 그랬고요. 하지만 우리가 약을 먹는다는 건 그 약의 효과가 나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가 1번이고 그다음에 부작용은 그것을 두 개를 비교를 해봤을 때 내가 이 부작용을 감수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요거를 한번 고민을 해보고 약을 계속 먹을지 말지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뭐냐면 제가 그 약 먹고 피부 발진이랑 가려움 겪었을 때 있잖아요. 저는 피부에서 감정을 조절하는 뭐 엔돌핀이나 세로토닌 같은 호르몬이 이게 피부 가려움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익히 들은 적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많이 놀라고 당황하지 않고 이게 그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좀 더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미리 아는 거랑 모르는 거랑 그거를 딱 겪었을 때 우리가 느끼는 충격의 크기가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약간 그런 예방접종의 차원에서라도 제가 겪었던 이 다양한 부작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겪은 부작용 말고도 많은 분들이 다양한 부작용들을 경험하셨을 텐데 그런 경험들을 댓글로 공유를 해주시면 우리가 서로서로 두루두루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럼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고 꿈도 없는 깊은 잠에 드시기를 바랄게요.